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샘 CNS 대 삼형 SNC. 공모주 일정 이렇게 좀 안 겹치게 잡아주시면 안 되나? 가뜩이나 내일 SKIT 상장이라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일정까지 겹쳐버려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요. 삼형 SNC 분석부터 같이 해볼까요? 삼형 SNC는 온습도 그리고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칩 형태의 스마트 온습도 센서 휴미칩이라는 게 있고요. 2011년부터 포드 자동차에 납품을 해왔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의료기기 그리고 스마트 판매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제품으로는 미세먼지 센서가 있고요. 중국이 저가로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단가도 막 떨어지고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분야인데 그래서 최근에 먼지와 가스를 복합해서 진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고 여기에 주력하고 있어요. 캐리어와 세스코의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들어가고요. 현재 경쟁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매출 비중을 보시면 칩형 온습도 센서의 비율이 46.8%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고정밀 전장 부품이 눈에 띄어요. 2017년에는 26.1%를 차지했는데 2020년에는 43.6%까지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건 뭘까? 많은 분들이 이 고정밀 전장 부품을 자동차용 온습도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매출 구성을 보면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찾아보니까 바리스타, 컵헤시터 이런 부품들이 여기에 속해요. 바리스타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과전압으로부터 전자기기의 주요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 컵헤시터는 자동차용 축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 업체인데 왜 이런 부품을 다루나 싶죠. 보니까 알루미늄 컵헤시터 사업을 하던 삼형전자공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이 회사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전기차 시장까지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소재 개발부터 양산까지가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라는 거. 대다수의 센서 회사들은요, 센서 소재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기 마련인데 삼형 SNC는 자체 개발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팹, 즉 반도체 공장도 가지고 있어서 주력 제품인 칩 형태의 온습도 센서, 앞에서 봤던 휴미칩을 2009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선 온습도 센서가 자동차에 적용이 되려면 자동차 업계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휴미칩이 바로 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규격인 ACQ100 최상위 품질 등급을 따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칩형 온습도 센서로 이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당사를 포함해서 2개에서 3개 제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로부터는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획득했고요. 또 기술성 평가를 맡은 전문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모두 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회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제품군별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자동차 산업 부분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쵸? 비어있죠? 네, 그래서 회사는 칩형 온습도 센서도 그렇고요. 상대 습도 센서도 그렇고 미세먼지 센서도 그렇고 모두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특히 3세대 휴미칩은 극한 환경, 아주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백금 온도 센서를 적용한 제품이거든요. 이걸 어디다가 적용할 예정이냐면 자동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현재 배터리팩에 적용되고 있는 범용 온도 센서로는 정밀한 측정에 한계가 있고 또 습도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배터리팩의 안정성을 훨씬 높이기 위해서 고정밀, 고신뢰성 칩형 온습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3세대 칩이 아까 고온 모드에서 경쟁 우위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배터리팩 시장에 침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ADS, 결로 예지 센서인데요.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ADS, 이 김서림 방지 센서는 모두 수입한 치평 온습도 센서를 적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에도 이 ADS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산화 요구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앞유리에만 ADS 기술이 적용되지만 사이드미러나 뒷유리에까지도 적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기존의 ADS는 평면 구조였는데 사명 SNC가 독자 기술로 플렉서블 ADS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나 뒷유리에는 이런 플렉서블 ADS가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플렉서블 ADS는 독점적인 고유 기술이라서 경쟁사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얘들이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나사가 개발한 세라믹 신소재를 적용해서 습도 센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제품 생산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현재 제조와 판매 관련한 계약을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우주항공과 군사용 환경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쨌든 매출의 다변화와 매출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우선 사업 내용은 이렇고요. 현재 실적을 같이 보시면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80%나 감소했어요. 특히 포드가 주요 매출처인데 작년 2분기에 포드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매출액이 확 감소했고요. 그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은 정상 추이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보면 단기 순이익은 의외로 엄청 증가했죠. 이게 법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상승했다고 하네요. 네, 중요한 건 실적은 조금 정체된 추세라는 거. 그래서 사명 SNC는요, 성장성 특례를 통해서 이번 상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서 상장 문턱을 조금 낮춘 제도고요.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서 후보 기업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면 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 후에 6개월간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부여돼요. 만약에요,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해서 계속해서 회복을 못한다면 6개월 안에 이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공모가의 90%인 9,900원에 주관사 미래에셋 증권이 다시 내 주식을 되사갑니다. 90%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때 많이 빠지면 환매 청구권의 가격도 조금 내려가서 조정이 되기는 해요. 우선은 90%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엄청 큰 메리트죠. 많이 빠져도 9,900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네, 우선 그렇고요.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들 보시면 2020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가 다 전환이 되면서 부채 비율도 확 줄어들었고 유동 비율이 엄청 늘어났어요. 재무 구조는 업종 평균 대비해서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위험 요소들 몇 가지만 같이 보죠. 첫 번째는 매출처 편중 위험인데요. 포드가 주요 매출처인 만큼 포드의 국내 공식 지정 밴드사인 원진 일렉트로닉스향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만약에 포드와 관계가 악화되거나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드의 셧다운,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으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입니다. 소재 개발과 관련해서 이전에 특허 분쟁이 있었다는 이력이 이미 있더라고요. 온습도 미세먼지 센서 사업에는 이런 지식재산권이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율 변동 위험. 이거야 뭐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이 되는 위험 요소인데 사명 SNC는 특히 수출 비중이 2020년도 기준으로 47.58%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환율 변동 위험에 근본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번 공모자금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주 매출 없이 100% 신주 모집으로 이번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즉 공모 금액에서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 금액과 발행 재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사명 SNC가 회사 발전을 위해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모 자금은요, 모두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고요. 3세대 휴미칩의 양산 능력 향상과 현재 외주 중인 패키징 라인의 내재화, 그리고 신제품 ADS 라인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전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요. 본격적으로 청약 관련 주요 내용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10만 5천 주예요. 공모가 희망밴드는 7,800원에서 만원이었는데 11,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121억 원 정도, 그리고 예상 시총은 61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33만 1,500주, 기재 정정된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요, 30% 기준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사주 미달분을 미리 반영해서 30%까지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일은 11일부터 12일, 그리고 환불은 14일에, 상장은 5월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균등 배정 방식은 50% 고정 방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제가 수요 예측 경쟁률 보고 엄청 놀랐는데 1762.39 대 1을 기록했어요. SKIT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관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았네요. 네,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요. 밴드 최상단 가격인 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90.58%나 됐고요. 하단 가격과 하단 미만을 제시한 수량도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초과 비율이 높아지면서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버렸어요. 11,000원. CNS도 그렇고 사명 SNC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신청 수량 기준으로 15.27%. 그리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단기로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요쯤 예상을 한 걸까요? 네, 비교해서 보시면 그렇죠. 딱 중간쯤. 그리고 다음으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수를 확인하려고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최대 주주의 변동준, 변영식, 변영아, 누가 봐도 가족인 세 사람이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 내막을 조금 보면 8년 전에 사명전자가 사명 SNC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사명 SNC가 분리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정확히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상한 게 매각 후에 오히려 변동준 회장과 장남인 변영식 그리고 장녀 변영아 씨의 보유 주식이 더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최대 주주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뭔가 조금 내키지 않는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8년 전에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이렇게 상장을 시켜서 가족들의 이익을 남기려 했다. 이런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겠고요. 이들의 주식은 상장 후에 2년간 매도가 금지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수는 197만 4,726주, 비율로는 35.53%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17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워낙에 주식수가 적어서 유통 가능 금액이 굉장히 낮네요. 비교해서 보시면 비율은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유통 가능 금액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최근에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성 TPC의 청약이 겹쳤을 때 사실 회사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우위에 있는 듯 했지만 해성 TPC의 유통 가능 금액이 130억 원으로 굉장히 낮아서 상장 당일의 흐름은 오히려 해성 TPC가 더 좋았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유통 가능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움직임이 가볍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만 몰리면 후루룩 말아 올릴 수도 있다는 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명 SNC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됐을까요? 유사 기업으로 센서 소재, 소자 또는 센서 부품,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와 환경 제어 관련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들 우선 출연했고요. 그 중에서 또 상장 후에 1년 이상 경과했을 것, 기업 규모가 비슷할 것, 퍼가 너무 높지 않을 것,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4개 회사를 골랐는데 어찌? 다 해외 업체들이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평균 퍼는 21.1배로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 또 문제인 게 단기 순이익을 2021년 추정치와 2022년 추정치, 2023년 추정치까지의 평균값을 활용했어요. 할인율은 20%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32억 6,700만 원을 적용했는데 앞에서 보면 2020년 단기 순이익이 12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 정도였거든요. 거의 3배까지 높여 잡은 거죠. 정체기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여기에다가 퍼 21.1배를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 688억 원을 구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2,144원을 도출했습니다. 확정 공모가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할인율은 9.42% 적용이 된 거거든요. 할인율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10% 미만을 적용한 공모주들 거의 없었잖아요. 삼형 SNC의 공모가는 뭔가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예상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면요. 심지어 55.54배가 나오거든요. 비교 기업들의 2021년 예상 펄은 7.51배, 20배, 34.6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심지어 삼형 SNC에 비해서 매출액과 단기순이익 규모는 엄청 크고요. 아무튼 공모가는 비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장점으로는 최근에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온습도나 미세먼지 센서에 대한 중요성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부분, 그리고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다는 거 큰 메리트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어쨌든 기관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도 단기 접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이 워낙에 낮아서 상장일의 흐름이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다소 부진한 실적, 그리고 높은 공모가, 그저 그런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저 그런 유통 가능 비율, 그리고 너무 적은 공모 물량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에 따른 균등 배정 수량 마지막으로 예측을 해봅시다.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우대 등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 한도는 33,000 주고요. 최대 청약 증거금은 1억 8,150만 원입니다. 많이 청약하고 싶어도 못해요. 종목 규모가 워낙에 작아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당일에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하고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총 배정 물량은 33만 1,500주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50%인 16만 5,750주예요. 청약 건수는 SKIT의 미래에셋 청약 건수는 참고 하나만 하고 NCS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미래에셋의 건수가 27만 8,906주였거든요. 이번에 삼형 SNC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다들 조금 부담 없이 최소 청약 수량은 청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20만 건으로 잡았고요.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0주 아니면 1주가 되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돼야 1주인 거죠. 10조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5만 5천 원. 정말 부담이 없네요. 네. 다음으로 비례 경쟁률은 사실 제가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참고용으로 한번 해보면 다들 별로라고 하던 CNC 인터내셔널에 9.4조가 몰렸고 NCS에 14조가 몰렸어요. 삼형 SNC는 샘 CNS와 또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우선 10조 정도로 잡았습니다. 10조로 잡고요.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1969.42대 1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현재 놀고 있는 증거금 규모가 40조 정도가 된다고 해서 샘 CNS의 15조, 삼형 SNC의 10조 정도를 나눴는데 이게 너무 많은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경쟁률 만을 넘어가니까 뭔가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공모 물량이 워낙에 적어서 비례 경쟁률은 확실히 높을 것이라는 거. 제 예측대로 만주를 청약할 때 필요한 증거금은 5,500만 원 정도고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샘 CNS의 청약 건수가 45,913건,
비례 경쟁률은 109대 1을 기록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의 첫날 경쟁률이 326대 1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절대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명 SNC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을 하고 내일 다들 청약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사명 SNC는 분석 결과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다는 부분이 크게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센서 사업에 대해 크게 확신은 안 들고요. 공모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청구권 메리트기는 한데 CN투스 성진 때를 떠올리면 조금 무서워요. 그때 공모주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보기는 처음이라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첫날부터 공모가를 합의하더니 계속해서 만회를 못했어요. 판매 청구권이 없었다면 이거 진짜 암울했겠죠. 하지만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CN투스 성진은 유통 가능 금액 규모도 컸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7%밖에 안 됐고 유통 가능 물량을 비율로 쳐도 58% 이상이 됐어요. 여러모로 부정적이긴 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정받는 공모주를 타인 명의로 대체하면 안 되거든요. 청약을 하실 때 청약하는 본인 계좌로 입고를 받으셔야 나중에 환매 청구권 행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아무튼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니까 저도 상장 당일에 마이너스는 안 내고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유통 가능 금액이 워낙에 얼마가 안 돼서 상장일의 흐름이 생각보다 좋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저러해서 사명 SNC도 같이 청약을 해야겠다 싶은데 균등 배정을 한 주 받기가 어렵겠고 또 비례를 노리자니 경쟁률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례 경쟁률을 5,000대 1 정도라고 하면 한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2,750만 원 정도. 같은 금액이면 샘 CNS 8,000주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경쟁률 똑같이 5,000대 1일 때 샘 CNS는 2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샘 CNS는 한 주당 가격이 6,500원이고 사명 SNC는 11,000원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러다 뭐 저러나 비슷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지켜보고요. 샘 CNS의 비례 경쟁률이 3,000대 1을 안 넘을 것 같으면 샘 CNS 비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요. 비슷한 청약 증거금이면 받을 수 있는 비례 배정분의 차이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샘 CNS의 균등 배정 수량이 5주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샘 CNS는 균등만 받고 사명 SNC 비례를 노린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전략을 짜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판단은 각자의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죠. 내용 좀 길었는데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마무리할게요. 핵심만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오늘도 실패인 것 같아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SKIT 잘 대응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